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사무처장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언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앞에 계시는 손편말을 들고 발언을 좀 자기가 발언할 때만 내려놓고 발언을 하지 않을 때는 손편말을 계속 들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벌 세우는 기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의 의도들을 좀 명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7,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가 발발한 이래로 가장 많은 숫자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처음 대유행을 했을 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때 서울시의 제안으로 코로나19 민관 협력반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모두에게 다 어색하고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었고 민간 협력반을 구성하긴 했으나 행정에서도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도 어색하고 우왕좌왕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협치를 통해서 각 마을 자치구의 어떤 상황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고 특히나 초기에는 마스크 수급과 관련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바뀌어진 삶과 그 안에서 발생되는 어떤 인권의 침해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민간협력반이 같이 나누고 협치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어찌돼서인지 이제 그런 어떤 기억들이 좀 아련하기도 하고 사실 지금은 그런 어떤 협력을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때 당시 같이 협력했었던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 그리고 자원봉사, 사회복지 영역들 이들을 전부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이들이 예산을 낭비하고 혹은 자기들의 어떤 편의에 편중된 그런 예산을 배치하고 집행했었다라고 하는 불명예와 오욕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세훈 시장님이 밝힌 1조 원인데요. 오늘 기자회견은 오세훈 시장님이 밝히신 그 1조 원이 과연 시민사회 오롯이 시민사회에게만 갔는지 그리고 정말 그 예산들이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낭비되고 그리고 시민사회가 재살 불리기에 사용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기자 여러분들께 좀 친절하게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에 대해서 윤순철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입니다. 지난 9월 13일 날 오세훈 시장님께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주 시민단체를 ATM이라고 다단계라고 중개소라고 나중에는 뭐 참칭 시민단체라고까지 아주 거친 언사로 시민단체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비난했고 이 집단이 좀 부도덕하고 좀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이렇게 시민들에게 아주 그냥 세게 아마 각인을 시키는 그런 발언을 썼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민 활동하는 분들은 시민들의 지지와 동의 이소에서 행동하는데 활동을 하게 되는데 아주 매우 시민단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왔고 그 이후에 이어진 오세훈 시장의 행보가 바로 예산 삭감이었죠. 아마 그걸 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근데 9월 13일 이후에 3개월 동안 오세훈 시장님께서 말했던 1조 원이 어디 있냐. 사실 지금 1조 원 진실 찾기에 지금 꼬리를 물고 지금 다투는 형국이 됐는데요. 아직까지도 정확한 근거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 시민단체들이 정보공개 청구했던 것들도 아주 일부 공개만 했고
시의원님께서 했던 것도 아마 일부만 주신 것 같아요. 내역은 안 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다면은 대체로 1조 원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인 공세는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근거를 밝히지 않는 이런 행위가 한 3개월 동안 지속돼 왔다. 서울시와 오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자료는 그동안의 일부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보조금과 민간 위탁금 둘 합쳐서 1조 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에 있었던 민간 보조금과 민간 위탁 사업, 그리고 이경선 의원님께 공개했던 이 서울시가 공개했던 자료들을 토대로 한 겁니다. 저희들은 아마 이제 자료를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안 하고 거칠게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2차 기자회견을 또 할 예정입니다. 2차 기자회견은 민간 위탁 사업 이 보조금 집행 내역을 내놓지를 않아서 서울시가 요구를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2차 기자할 예정이고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현재까지 파악된 1조 원을 저희들이 한번 오늘 분석을 해봤더니 시민단체라고 볼 수 없는 곳에 간 돈들이 한 3,200억 33억 정도가 돼 있더라. 그래서 1조 원에서 실제 해보니까 이런 것들은 어디냐면요, SH공사라든지 이런 공공기관, 대학, 종교, 자치단체 보조금 사업들 같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빼고 나니까 실제 1조 원 중에서 빼보니까 한 6,900억 정도, 6,990억 정도로 현재까지는 1차 저희 분석에서는 추정된다, 이렇게 저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시가 1조 원을 무리하게 꽤 맞추려고 한 게 아니었느냐, 그런 의심까지 들기도 합니다. 사실은 자료를 공개 안 하면서 사실은 진실을 감추고 예산이나 사업, 참여 단체들은 부풀리기 하는 이런 정치적 공세로까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차로 하지만은 시가 모든 자료를 다 받아낸 다음에 저희들이 2차로 완결판으로 2차 기자회견을 한 번 더 할 것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님에 대해서는 정치적이나 법률적으로 조치를 강력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실제 이번 오늘 들어가는 것만으로 해도 사실 상당한 부담이 되실 건데, 오 시장님께서는 시민단체에 대한 비난이라든지 폄하하는 거라든지 이 정치적 공세를 당장 중지해 주실 걸 요청하고 시민들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직 내놓지 않은 이 집행 내역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 내역, 산출 내역을 바로 다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님께서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오늘 기자님들이 받아보시기에도 자료가 여느 기자회견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이 자료를 준비하는 어떤 활동가들의 노고가 좀 그대로 묻어나는 이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 자료를 밤새 분석했었던 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은 좀 그 질의응답 시간도 충분히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석에 대한 발표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핵심적인 내용을 호소력 있게 짧은 시간 안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조민지 사무국장님의 분석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조민지 사무국장이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저희가 그 자료 분석 결과에 대한 간단한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때까지 분석했던 자료는 2021년 9월 13일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서울시 바로 세우기 입장문에서 드러난 시민사회에 지원된 민간 위탁금 및 민간 보조금 1조 원에 대한 근거 내역입니다. 저희가 분석한 자료는 서울시가 정보공개 청구에서 공개한 10년간의 민간 보조금 집행 내역, 세부 집행 내역이고요. 민간 위탁금에 대해서는 3년치만 세부 내역을 공개했기 때문에 그 이외에 7년치에 대한 민간 위탁금 단체별 세부 내역은 서울시의회 이경선 의원실에서 이제 제공받아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해당 자료들을 받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는데요. 2차에 걸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받은 자료를 분석을 했습니다. 우선 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이런 시민사회단체 1조 지원이라는 근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시일을 굉장히 연장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어떤 서울시의 폐쇄적인 태도 때문에 1조의 시민사회단체 1조 지원의 발언은 이거는 마치 사실인 양 언론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러한 자료들을 좀 제대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결과 저희가 실제 집행액으로 추정되는 그런 금액은 민간 보조금을 1,963억 가량 추정을 하고 있고요. 민간 위탁금은 집행액은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이것도 추정치인데 가장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5,027억으로 총 저희가 추정한 금액 집행액이 6,990억이 가량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 단체에 집행된 어떤 민간 위탁금이나 민간 보조금이 1조 원이 아니다라는 저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분석한 민간 보조금 4,307억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간 보조금이라는 게 지방 보조금에서 이제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어떤 재정상의 원조를 지원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1차로 공개한 10년간 민간 보조 금액은 4,304억인데 2차 정보공개 청구에 의해서 밝혀진 세부 집행 내역의 합계를 합계를 집계해 보니까 3,325억으로 979억 원 가량이 부풀려졌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뒤에 페이지들은 저희가 1차 공개한 예산 현액에 대해서 2차 세부 집행 내역과 비교한 데이터를 첨부를 했고요. 다음으로는 서울시가 그러면 1조 원의 근거가 되는 민간 보조금의 사업이 어떤 사업들로 들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회계 기준상 원래 민간 보조금은 개인 등한테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인데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1조의 민간 보조금 안에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 즉 그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이 포함된 보조금 내역이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밝힌 민간 보조금 세부 내역에 대한 분석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1조 원의 근거가 된 민간 보조금 교부 단체 중에 시민단체라고 볼 수 없는 일반 기관에게 이 보조금을 집행된 내역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반 기관들은 노조, 공공기관, 언론, 대학, 그다음에 종교단체, 그리고 일부 사회적 경제 조직을 포함시켰고요. 이러한 일반 기관에 집행된 민간 보조금은 1,362억 원으로 이러한 금액이 시민사회에 교부된 민간 보조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일반 기관의 설명 중에 조금 더 좀 설명을 드리자면 노조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종교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민사회 단체라고 명확하게 저희가 할 수 없는 기관들만 좀 추린 거였고요. 일부 사회적 경제 조직 중에서는 저희가 지원 그 사업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조금 구분을 했습니다. 보시면 일반 기관 중에 저희가 사회적 경제 조직에 포함시킨 부분들은요. 사업 성격상 사회적 경제만을 위한 사업에 대한 민간 보조를 받은 기관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사회적 기업 지원을 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의 그 노동자들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라는 그런 민간 보조 사업인데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지원 대상을 살펴보시면 인증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인증된 예비 사회적 기업 혹은 인증받은 마을 기업 등에 한해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그 서울시에서는 이 시민사회에 집행된 민간 보조금이라고 보고 있지만 저희는 이러한 부분은 확실하게 시민사회에 지원된 민간 보조금이라고 포함할 수 없다라는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민간 보조금 집행의 분석입니다. 민간 보조금 원래 애초에 예산 현액으로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세부 내역으로 이제 통계를 내보니 2,341억이 차액이 드러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뭐 예산 현액에서 집행액을 제외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반 기관으로 집행된 보조금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액은 1,963억 으로 드러나 애초에 오세훈 시장이 근거한 1조 중 보조금의 어떤 4,304억 중에 45%만이 이제 실제로 시민사회에 집행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민간 보조금 교부 단체를 조금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확실하게 일반 기관이라고 제외할 수 없는 기관 외에도 굉장히 많은 시민사회 단체라고 볼 수 없는 기관들에게 민간 보조금이 집행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9,000개가 넘는 집행 건수를 분석하면서 저희가 그러면 비영리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비영리 민간 단체라고 볼 수 있는 곳에 집행된 내역은 얼마인가라고 확인했을 때 저희가 등록된 비영리 민간 단체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등록된 비영리 민간 단체는 비영리 민간 단체 지원법에 따라서 등록된 단체이고요. 2021년 6월 20일 기준으로 등록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민간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 교차 비교를 했습니다. 교차 비교를 하다 보니까 민간 보조금 교부 단체 중에 비영리 민간 단체로 등록된 어떤 단체에 집행된 액수는 534억으로 저희가 분석한 실 집행액의 27%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 민간 보조금 사업들을 조금 사업별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좀 특이한 사례들이 있어서 좀 추려봤는데요.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 사업 중에 민간 경상 보조비라는 비중으로 민간 보조금이 지급이 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2019년 서울 정원 박람회라든지 2019년 서울 꽃으로 피다 뭐 이러한 사업들은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정책 사업입니다. 근데 이 정책 사업의 일부를 이 민간 경상 보조, 즉 민간 보조금을 통해서 교육이라든지 단체 참여 혹은 기획을 한다거나 작품을 제작하는 거나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시민단체에게 사업비를 보조해서 운영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솔직히 시민사회에서 주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관에서 주도한 사업에 민간이 협력한 형태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이러한 사업들은 뭐 행정이 실질적으로 시민을 조직하거나 혹은 사업 운영이 어려운 부분을 시민단체 등의 협조하에 추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이 행하는 사업을 위해서 원래 자치단체가 교부해주는 민간 경상 보조금의 기본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서 행정이 단체의 협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진행된 민간 보조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 정책 전체의 어떤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판단 없이 일부 민간 보조금의 부분만 어떤 낭비성 예산이라든지 시민사회에 뭐 퍼주기식으로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민사회를 비난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민간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러한 분석한 어떤 결과를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결국에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시민사회 단체 1조 원 지원이 모두 실제 집행액이 아니라 예산에
금액에 근거한 금액이고 이러한 금액은 실제 집행액과 비교해 보니까 979억의 차익이 드러나는데 만약에 민간 위탁금에 대한 세부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예산 현액으로만 이제 추정을 하고 실제로 공개된 전체 10년간의 민간 보조금의 세부 집행액만 더하더라도 이 금액은 1조 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발표는 저희는 현재로서는 거짓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가 분석해 보니 일반 기관에 지원한 민간 보조금도 시민사회 단체에 지원했다라고 포함시켜서 의도적으로 굉장히 액수와 어떤 지원 건수 혹은 단체 지원 단체 수를 굉장히 의도적으로 늘렸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분석한 결과 민간 보조금만 보더라도 오세훈 시장이 주장한 시민사회단체 1조 민간 위탁금과 민간 보조금의 실체는 1조 금액을 근거하지 못한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민간 보조금 교부 단체 중에 일반 기관을 포함시켜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집행 금액과 지원 단체 수를 부풀렸다는 것이 이번 분석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민지 사무국장님께서 자세하게 분석했던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상적으로 예산 감시를 해오던 시민단체이고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최연아 사무처장님의 분석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연하라고 합니다. 일단 서울시 발표를 볼 때 사실은 굉장히 화가 나기도 했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민간 보조 사업, 민간 위탁 사업의 구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님께서 정확한 명칭조차 오해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늘 발표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자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방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민간 보조금과 민간 위탁금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민간 보조금은 행정이, 그러니까 지자체나 국가가 특정한 목적의 정책을 놓고 그에 대해서 민간이나 그러니까 개인이나 법인이나 단체가 그 목적에 맞게 저희는 이런 사업을 수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자율적으로 공모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단체의 운영비는 일체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민간 위탁금은 이거는 서울시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 사업을 하기에는 민간과의 접촉도 많고 본인들이 이 사업을 수행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서 그 사업을 대행하여 집행할 기관을 선정을 하는 과정을 민간 위탁 선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사업을 수행하는 곳을 민간 위탁 기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에서는 당연히 그 기관의 행정력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에 대해서 서울시는 정당하게 구체적인 내용의 민간 위탁금을 지원을 하는 것을 민간 위탁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서울시 민간 위탁 사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희가 공개받지 못한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민간 위탁 사업 집행 내역에 대해서 먼저 자료 제공을 해주셨던 서울시 이경선 의원님께 우선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는 받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자료를 주지 않고 다 준 것 마냥 저희를 지금 호도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자회견이 끝나는 즉시 자료를 다 주시기를 먼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길게 말씀드릴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향후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요청해 주시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민간위탁의 수탁 사업 기관이 현재 서울시가 계속 얘기했던 숫자는 911개입니다. 하지만 이경선 의원과 저희에게 제공했었던 정보공개 자료를 봤을 때는 수탁 기관은 619개입니다. 여기에서도 이미 300여 개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은 대부분 1년 만에 이 사업들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위탁을 받는 단체도 있고요. 또는 중간에 공모와 재공모를 통해서 수탁 기관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지원을 받았었던 중복 횟수를 다 정리하면 실제로 지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민간 위탁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는 184개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또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민간 보조 사업과 민간 위탁 사업에서 시민단체라고 부를 수 있는 단체의 기준을 서울시와 중앙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에 여기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가 지원받은 수탁을 했었던 기관은 10개 단체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지금 서울시가 민간위탁으로 나간 돈이 약 5,900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10개 단체가 받은 예산 현액은 725억에 불과합니다. 약 5천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이것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하였고 지금 즉시 예산 현액이 아닌 집행액을 좀 공개를 해주시면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관들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단체, 종교단체, 대학, 언론 이런 것들이 받았습니다. 다 합치면 약 2,100억입니다. 근데 2,100억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위탁 사업은 워낙 복잡하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 개 단체가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개 단체가 각각의 역할을 나누어서 공동으로 수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 수탁한 것은 일단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일반 시민단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일반 단체가 수탁했던 예산은 889억입니다. 굉장히 적은 금액을 시민단체가 실제로 서울시가 해야 되는 사업을 대신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서울시가 시민단체 ATM기로 전락했다고 표현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모욕적이고 부풀려진 거짓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료인데요. 서울시 민간보조 사업들 중에 과연 올해 편성된 예산안들은 좀 어떨까를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서울시는 12개 분야에 대해서 민간경상 보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돈들이 낭비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은 706억입니다. 이 예산은 2020 작년 올해 시행된 보조사업과 비교했을 때 약 445억이 감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감액된 내용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삭감된 내용들이 중요한데요. 삭감된 이유의 대부분은 코로나19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어려운 재정이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이제는 직접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삭감된 내용의 대부분이 자치구를 지원하는 내용이거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 사업들입니다. 그 지역사회 혁신 계획이라고 하는 구단위 계획형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각 구에서 지역 시민들이 지역회의를 통해서 우리 구에는 이런 사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시민들이 제안했던 사업들을 구가 서울에 지원을 받아서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옥상 녹화나 서울형 주민자치 지원 활동, 다양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사후 없이 일괄적으로 비율을 정해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거짓말인 것 중에 하나는 서울시의 민간단체나 아니면 자치구, 서울시가 하는 축제 행사는 2022년도에 예산이 늘었습니다. 코로나를 이유로 한다면 이런 지원액도 삭감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들의 경우에는 예산이 삭감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건설 예산은 증액을 하고 그리고 주민 모임과 관련된 주민 공모 사업은 삭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등포입니다. 영등포 경인로 같은 경우에 영등포 역사의 남북 측을 확대하는 공사비는 대폭 증액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등포의 도시 재생을 위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공모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폭 삭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표로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내용은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연대 발언 순서입니다. 이한솔 오 시민행동 상임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아마도 오 시민행동이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두 차례에 걸친 기자회견 이후에 전국에 있는 ATM기들이, 중개소들이, 다단계 피라미드들이 연대기구를 구성했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그리고 도시재생, 주거복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 1070개의 연대기구로 구성된 정식 명칭은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입니다. 이한솔 상임대표님의 연대 발언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줄여서 오시민행동의 이한솔입니다. 앞에서 전문적인 이야기들은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짧게 오세훈 시장의 퇴행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발언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게 약간 과거에 좀 레드 컴플렉스를 자극하는 좀 저급한 정치의 모습이 좀 연상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음으로 이제 시민사회나 사회적 경제를 지적하기 시작했던 사회주택 이슈에서도 비슷한 왜곡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한 3개 업체가 문제가 되었었는데 3개 업체가 5가지 정도의 문제를 갖고 있으면 마치 15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분자해 놓고 통계를 왜곡한 어떤 호도도 있었던 게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냥 1조 원이라고 하고 시민단체라고 하면 그냥 어떤 프레임에서 공격할 수 있고 편견을 낳기가 좋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말 시민을 위한 예산이나 시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진영 논리와 자극적인 것을 통한 이제 정치적인 정쟁만 낳는 그런 결과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쨌든 퇴행적인 시정을 저희 오시민행동은 계속적으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산 삭감이나 혹은 뭐 오세훈 시장의 어떤 자극적인 명예훼손의 공격을 좀 넘어서서 시정이 계속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퇴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빠르게 바꿔낼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좀 앞으로의 활동들을 이어나갈 계획인데요. 네,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격차나 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실업률이나 주거빈곤율, 마음건강지수가 굉장히 열악해지는 상황에
저희 다양한 시민분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뭐 청년의 영역에서 혹은 주거복지의 영역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청년 주거상담센터나 뭐 마음건강 지원 사업 혹은 주거복지센터의 취약계층 지원, 주거상향 사업 등 정말 시민사회와 사회적 경제 혹은 민간의 영역에서 공공이 그동안 해내고 있지 못했던 다양한 성과들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공성을 수행하는 주체가 단순히 공기업과 공무원에게만 있지 않고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좀 새로운 모델들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1조 원의 왜곡을 넘어서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 줄이고 있는 영역은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거복지나 청년주거상담센터 혹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의 민간 협력 모델들은 실제로 공기업이 추진했을 때보다 성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정치적 지향과 맞지 않는 곳만 골라서 삭감을 하고 있고 본인의 정치적 지향과 맞는 데들은 오히려 성과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을 때 이건 시민들을 위한 정말 필요한 예산이나 서비스가 하락되는 것들을 좀 시민분들이 알고 막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난 저희 오시민행동의 예산 토론회에서 민간 위탁 예산은 지난 10년간 26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1조 원조차도 사실 오늘이 아니라고 이제 밝혀지고 있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1조 원이 문제라고 지적했지만 사실 그 전체 예산은 26조가 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1조 원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활용하려고 억지로 자료를 끼워 맞추고 심지어 그 비중은 매우 높지도 않고 이미 다양하게 전국적으로 혹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협력하는 그 거버넌스가 구축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적한 거는 정말 모든 시민을 위한 정치가 다 정쟁화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지점은 딱 요 얘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오시민행동은 이제 지난주에 출범을 했고 앞으로 이제 예산 삭감을 방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시민분들이 정말 계속적으로 참여하고 더 나은 서울을 위해 만들고 있었던 어떤 그런 역할들이 계속 수행될 수 있도록 시민분들을 위한 캠페인 그리고 미디어 활동 혹은 다양한 이제 감시, 시정 모니터링까지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넘어서서 이제 앞으로 많은 기자분들께서 특히 시민 여러분들께서 오시민행동 그 1070개의 단체가 같이 활동하는 혹은 시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한솔 상임대표님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기자회견이 후반부로 다다르고 있는데요.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이름으로 시민사회에 대한 에서 진행되는 비판의 목적은 성찰과 혁신이어야 하고 그 지향점은 변화여야 합니다. 그래서 비판의 칼끝은 정확한 방향을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칼날은 날카롭게 날이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의 1조 원은 대상도 부정확하고 근거도 상당히 무딥니다. 이런 내용들에 담아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바를 밝히는 기자회견문 낭독의 시간이 있겠는데요. 오늘 기자회견문 낭독은 이동희 서울환경운동연합 미디어팀장님, 그리고 고문수 녹색교통운동 교통환경팀장님, 그리고 김예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조 원 근거와 자료 제대로 밝히고 시민사회에 대한 모욕을 당장 중단하고 공개 사과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후 서울시는 서울시 의회와의 대립, 시민사회에 대한 폄하 등으로 수없이 많은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난 9월 이후부터 지속되고 있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는 바로 세워야 할 곳을 시민단체로 지목하고 2022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다. 지난 11월 12일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겠다며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나 이 역시 일방적으로 일정을 통보하고 제대로 된 의견 청취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여전히 서울시는 문제의 본질에는 관심 없이 그저 보여주기식 정치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시민, 지역사회 단체들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오세훈 시장이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는 시민사회가 낭비한 1조 원 예산의 실체를 밝히고 서울시가 왜곡하여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바로잡고자 한다. 또한 이제껏 공개하지 않고 있는 자료들에 대한 공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바이며 시민사회와 상호 간의 자료 검증을 통해
의혹이 아닌 진실을 밝힘과 동시에 시민사회에 대한 모욕을 당장 중지할 것과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 첫 번째, 오세훈 시장은 부풀려진 1조 원에 대해 시민사회에 공개 사과하라. 지난 9월 시작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바로 세우기 명분이 되었던 시민단체 1조 원 발언은 그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채 그저 사실인 양 수차례의 언론 인터뷰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급기야 11월 이후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1조 원이 모두 낭비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반복했다가 그 이후에는 또다시 시민단체를 일부 보조금 지원단체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등 자신이 했던 말을 쉴 새 없이 뒤집고 있다. 이번 분석을 통해 드러났듯이 시민단체에 지원된 1조 원 중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에 사용된 민간 보조금은 약 2천억 원, 민간 위탁금은 약 725억 원으로 서울시가 발표한 액수와는 차이가 크다. 단체 숫자 역시 중복되거나 일반 기관마저도 시민단체로 포함하여 부풀리기를 시도하였다. 대체 그간 얘기했던 시민단체가 서울시를 ATM기로 사용했다는 말의 진실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진실을 감추고 부풀려진 거짓을 바탕으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을 근거 없이 삭감하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마저도 가로막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부풀려진 거짓에 대해 시민사회와 서울시 시민에게 공개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두 번째, 서울시는 서울 시민의 참여를 가로막는 예산 삭감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조례에 근거하여 계약으로 이행되는 민간 위탁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라. 서울시를 비롯한 모든 행정부가 맺고 있는 민간 위탁은 법률과 조례를 근거로 하여 양자가 계약을 맺고 상호 간에 이행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그런 이유로 서울시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현재 서울시가 행하고 있는 민간 위탁 기관에 대한 일방적인 예산 삭감과 인원 감축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법률적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와 행정부의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권리를 주장하며 민간 위탁 기관과의 일체 협의 없이 사업과 예산을 축소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권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잘못된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해 문제 제기와 함께 예산심의를 통해 현실성 있게 회복시키려고 하였고, 이에 서울시는 준예상 집행까지 거론하며 협의할 의사가 없음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또한 2022년도 예산 중 삭감된 민간 보조 사업의 경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의 상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시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행정부와 민간이 맺은 계약은 갑을 관계가 아닌 협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서울시 스스로도 시민사회와의 공생을 마다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던 만큼 삭감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서울시는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지난 7년간의 민간 위탁금 지원 단체와 집행 내역을 당장 공개하라. 서울 시민은 누구나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 자료에 대해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 서울시는 법률에 의거하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시민이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요청한 정보에 대해 일부 내용만을 공개하면서 버젓이 전부 공개한 것처럼 행세하고 기만하는 것은 시민의 정보 공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지난 이경선 서울시의회 의원의 정보 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공개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 비판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서울시정을 견제하기 위하여 부여된 자료 제출권을 가진 서울시 의원을 포함한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서울시의 태도는 상식을 벗어난 것이다. 서울시는 시민의 권리인 정보 공개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지체 없이 전부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오늘 우리의 요구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3개월 동안 기자회견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시민사회를 폄하하면서도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던 1조 원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서울시 바로 세우기는 특정 주체를 비난하거나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라 명확하게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서울시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오늘 자료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시민사회에 대한 모욕을 당장 중단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2월 8일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녹색교통운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서울환경운동연합, 5시민행동. 네, 이상으로 준비되었던 순서는 모두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좀 질의응답의 시간을 좀 충분히 갖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 내용들 중에서 질문하실 것이 있는 분들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기자회견문 보면은 민간 보조금 2천억 원, 민간 이탁금 725억 원 있어요. 아까 얘기하신 민간 보조금은 534억이라면 어떤 예산의 집행 차인지 그게 먼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는 예산의 기준으로 자료 제공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 일반적으로 국회나 외부에 자료 제공할 때는 다 예산의 기준을 제공한다는 입장을 하고 있는데 집행력이 어떤 부분에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네, 우리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최연아 사무처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집행의 기준을 저희가 요구했던 이유는 보조금이나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에 당초의 예산으로 지원이 됐다가 그 사업이 적절한 목적에 맞게 다 쓰고 나면 모든 예산은 서울시로 반납을 합니다. 그 돈들까지 다 시민단체에 지원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요구했던 것이 집행의 기준으로 실제로 단체가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쓰인 돈이 얼마냐를 알려달라고 계속해서 서울시에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2천억과 500억의 차이는 저희가 2천억의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기관, 일반 단체를 제외한 금액이 1,930억 원 가량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걸 떨구고 2천억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중에도 혹시라도 저희가 최대한 조금 더 일반적으로 법률상 시민단체를 표현하는 용어 자체가 마땅하진 않습니다만 저희가 기준을 서울시와 중앙기관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로 축소한다고 하면 그 금액이 500억 가량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계속 질문을 좀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서울시 의회 유튜브 채널하고 그다음에 라디오 금천의 유튜브 채널로 이렇게 생중계가 되고 있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마이크를 반드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경향신문의 허남설 기자라고 하는데요.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민간 보조금 중에서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 부분을 많이 포함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1,360억인가요? 그런데 이제 그 사회적 경제 조직 부분만 한 900억 원을 차지해가지고 만약에 서울시에서 반론을 한다면은 이 부분을 왜 빼야 되느냐라는 반론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밑에 간단하게 설명이 있긴 한데 좀 더 이거를 포함시켜야 되는 이유를 빼야 되는 액수로 그거를 좀 자세하게 예가 있다면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제 그 서울시에서 반론이 항상 이거 돌고 도는 얘기인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1조 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9월 13일 날 이제 최초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은 이미 그때 이제 1조 원을 얘기를 하면서 이 액수가 모두 낭비된 건 아니다라는 이제 그 단서를 달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조 원 얘기에 대해서 계속 반박을 하셔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그 두 가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두 가지였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까요?
예, 우리 정보공개센터의 조민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선 일반 기관 중에 제가 포함시킨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민간 보조금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집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포함시킨 이 사회적 경제 조직은 특정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은 사회적 경제 조직만 포함시켰습니다. 이 특정 사업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어쨌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자체가 단순히 무작정 신청하고 어떠한 뭐 사업이 좋으면 선정을 한다 이것이 아니라 아예 지원 대상 자체를 인증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예비 사회적 기업 혹은 마을 기업으로 한정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까지도 시민사회 단체라고에 지원된 금액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교부받은 사회적 경제 조직을 제외하고 다른 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은 사회적 경제 조직은 저희가 시민사회 단체로 어떻게 집행이 되었다라고 포함을 시킨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사업별로 저희가 좀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의 어떤 목적에 맞게 정말로 시민들의 어떤 뭐 공익 활동이라든지 민간에 필요한 활동을 서울시가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였는지 혹은 이렇게 지원 대상도 사회적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고 또 더불어서 제가 이 사업의 어떤 특정한 사업들 5가지 사업의 예산 구성을 보시면 국비랑 시비가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는 좀 판단을 했냐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사회적 보험료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시민단체에 지원되었다라고 포함시키기 어렵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추가적인 답변 없으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예. 경실련의 윤순철 총장님께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좀 해주신다고 합니다. 1조 원이 모두 낭비가 아닌데 계속 1조 원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냐 문제는 시작이 오세훈 시장님께서 1조 원이라고 시작하셨잖아요. 시민사회단체고. 근데 문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근거를 줘야죠. 근거를. 아니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계속하면서 뭐 부도덕한 집단으로 해가지고 문재인 집단으로 낙인을 찍어놨는데 우리가 실제 사업을 해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 말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님께서 우리가 요구했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자료 근거자를 다 주고 나면은 그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사실은. 근데 오늘 기자회견도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정보공개 청구해가지고 받아서 분석한 이제 첫 번째 이 진실 찾기 게임인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공개될 때까지 이제 1조 원에 대한 문제가 다 이제 서울시가 주시면은 그걸 분석해서 하면 1조 원에 대한 논란은 없어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매듭 지어지지 않겠는가. 그런데 안 준다면 계속 그 논쟁이 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이제 이게 시장님께서는 간단하게 그냥 1조 원을 해가지고 프레임을 씌워놨는데 이 프레임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부도덕하고 문제 있는 집단 시민사회 이게 되는 것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근거해서 우리가 해명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1조 원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시작이 오세훈 시장이 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도 근거를 주시면은 그거 가지고 논란은 끝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뭐 답변이 어떻게 명쾌했습니까? 예. 계속 질문 좀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맨 앞쪽에 마이크가 절로 갔군요. 예. 네. 질문 끝나고 마이크 바로 앞으로 옮겨 드릴게요. MBC 홍익표입니다. 일단 추후에 추가적인 자료가 와서 추가적인 기자회견을 진행하신다는 거를 이제 전제해 두더라도 일단 앞서 비슷한 질문 나왔지만 추정되는 금액이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오늘 이 시점으로 볼 때는 1조 원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이제 추정되는 금액은 막 약 7천억 원 수준이더라. 이렇게 해서 3천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걸로 추정이 된다라는 내용을 오늘 시민사회단체에서 발표를 하신 건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추산했을 때 아까 이제 경향신문 기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은 이 1조 원이라는 프레임 싸움에 어떻게 보면 좀 말려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왜냐면은 시간 원래 이제 어떤 주장을 할 때는 한마디면 되는데 왜 검증하려면 오래 걸린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시민사회 연대체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1조 원 예산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제시하고 추가 기자회견 하는 것 이외로도 별도로 이제 오 시장이나 이제 시정 행동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뭐 법률 조치를 할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어떠한 단체 행동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야의 계획에 대해서도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은 그 1조에 대해서 공개가 다 명확하게 정리가 된다면은 그 저희들이 처음부터 요구하는 건 뭐였냐면요, 시민사회단체에 또 이제 시민 참여나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해 폄훼한 그런 거에 대해서 오 시장님께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했고요. 오늘도 주장하고 있고요. 비난하는 거 더 이상 그렇게 정치적 공세하시는 거 멈춰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오 시장님께서 사과 안 하시면은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야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상황인데. 그리고 실제 드러나는 것만 보더라도 거칠게 1차 자료 보셨긴 알겠지만 시민사회단체를 볼 수 없는 단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부풀려져 있고요. 단체도 부풀려 있고 금액도 부풀려 있고 매우 예산 삭감도 기준이 없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원칙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오 시장님이 호불호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닌가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오 시장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게 1조 원 논란에 대해서 말 바꾸기 하신 거, 그다음에 사실이 아닌 것, 부풀린 것, 진실을 감춘 것, 이거에 대해서는 오 시장님께서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사과를 안 하신다면은 검토를 계속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사과를 한다면은 이제 기자회견문에도 있습니다. 문제가 드러난 것은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있다고 기자회견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쓴 겁니다. 그걸요. 그래서 오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계속 갈등으로 끌고 가시기보다는 합리적으로 문제된 부분을 토론하나 자료를 놓고 개선하자, 재발 방지할 방향으로 가자, 이런 부분이 저는 저 방점에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행위가 서울시가 거부한다면 저희들은 다른 방식으로 정치적이나 법적으로 이런 문제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보완 설명을 드리면 자료가 필요하시면 지난번 시민행동 발족식 자료를 보내드릴 수는 있는데요. 법률 검토는 기본적으로 끝난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 1조 원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 명예훼손이라든지 민간이탁에 대한 철회라든지 몇 가지 이제 법률 검토는 지금 끝난 상황입니다. 어쨌든 말씀해주신 대로 만약에 서울 시민들을 위한 시정으로 변화된다면 꼭 법률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나 법률팀은 이미 해석과 준비가 끝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뭐 1조 원이든 7천억 원이든 뭐 5천억 원이든 그게 시민들한테 좋은 성과로 남으면 충분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엔 이제 시민들이 이 협치를 통해서 얻어낸 성과들까지를 이제 정책팀에서 같이 분석할 예정이고요. 오늘 핵심은 어쨌든 1조 원조차도 거짓이었다라는 것, 그 1조 원을 정치적으로만 활용하고 어쨌든 1조 원을 통해서 정치적 이득을 누리려는 시장이 자기의 의무보다는 오히려 그런 정쟁에만 이용했다는 점이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오시민행동의 어떤 계획들을 좀 청하려고 했는데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 밖에도 언론 보도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어떤 대응들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위들도 있다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런 어떤 대응들은 가시화되고, 그렇게 되면 기자회견을 통해서든 성명서를 통해서든 다시 한번 기자님들이 받아보실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아까 전에 맨 앞에 계신 기자님께서 질문 요청을 하셨고, 혹시 그래도 나는 꼭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 미리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맨 앞에 계신 기자님, 그 다음에 맨 뒤에 앉으신 기자님까지 질문을 받고 그리고 기자회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 김치현이라고 하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게 워낙 숫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헷갈려서 여쭙는데요. 그
기자회견문에 보면은 그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에 사용된 민간 보조금이 약 2천억 원, 민간 위탁금이 약 725억 원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자료 분석 결과에서 이제 표로 나오는 거 보면은 민간 위탁금은 그 5천억 원 정도로 해서 아까 그 다른 기자님께서도 여쭤봐 주셨던 게 7천억 원 정도로 그럼 보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거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 좀 정리 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세부적인 내용인데 그 민간 위탁금 받은 단체에서 911개라고 서울시가 국정감사 당시에는 수탁단체 공개했는데 정리해 보시면은 실제 수탁단체는 184개. 근데 그 중에서도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곳이 10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10개 단체가 42개 사업에 참여했고 예산 현액이 725억 원인 건지 이게 기준이 두 개 다가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곳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그게 조금 더 범위가 좀 달리 분석된 건지 이게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이제 사업은 공모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할 수가 있고요. 그저 우리가 그러면 시민사회단체라고 할 때 어떤 게 가장 대표성이 갖고 있느냐 이걸 봤을 때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낸 게 이제 시도와 중앙행정기관의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을 한 단체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어요. 현재까지는 그게 가장 포멀한 정형화된 이제 NGO 시민사회를 평가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그래서 1만 4천 개 정도가 되죠. 등록된 단체가 전국적으로 되는데 그래서 이 전체 사업 중에 처음에는 이제 국감 때는 911개 단체가 참여했다는데 그 11개 단체를 모릅니다. 저희들이 지금 리스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나왔고 그다음에 그래서 공개된 내용을 단체를 다 세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온 게 619개가 나왔고요. 그리고 중복된 단체 그러니까 지원 횟수에 상관없이 단체가 이제 보통 위탁 사업은 한 1년에 끝난 게 별로 없거든요. 여러 번 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단체가 3번, 4번, 5번, 6번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니까 184개가 나온 겁니다. 그럼 184개 중에서 그러면은 이 시민사회단체라고 할 수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된 단체 14,000개에 비교를 하니까 10개가 나온 거예요. 이게. 그게 42개 사업, 이 10개 단체가 관여했던 사업을 쭉 정리하니까 42개가 나왔고 여기서 한 게 725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네, 요거는 최연아 처장님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2,700억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영리 민간단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금액은 2,700억이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확답을 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한 것 중에 하나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 7년치를 지금 자료를 주시지 않고 이경선 의원님을 통해서 저희가 받았던 자료들을 조금 더 바탕으로 정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2,700억이라고 하는 건 전체 1조 원의 예산 중에 비영리 민간 단체로 등록된 단체가 부여받은 민간 보조금과 민간 위탁금입니다.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민원에 대한 회신은 공공기관의 의무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의무들이 좀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기자님처럼 좀 명확하게 좀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 한겨레 신문 김양진인데요. 그 1조 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만들기 위해서 좀 이렇게 애쓴 것처럼 보이는 정황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집행액 공개 안 하는 부분하고 뭐 시민단체 아닌 부분들 포함시킨 부분도 얘기를 하셨고 또 하나는 아까 뭐 큰 사업이 있는데 그중 일부만 포함을 시켜가지고 아까 뭐 예산을 쪼개가지고 무리하게 넣었다 이렇게 좀 들리던데 그 부분을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이제 왜 이걸 이 사람들이 1조 원이 만들려고 애쓴 것처럼 보시는지. 제가
제가 그 말씀드릴 때 맨 처음에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그 1조 원 발언을 맨 처음에 듣자마자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민간 보조 사업과 민간 위탁 사업의 특징을 정말 서울시가 모르는구나. 그리고 민간 보조 사업의 경우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로 돈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 월급 주고 한 걸로 다들 이해합니다. 하지만 민간 보조금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체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 불법입니다. 단체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는 유일하게 관변단체밖에 없습니다. 새마을,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새마을, 바르게 살기, 그리고 각종 보훈단체들만이 운영비와, 운영비는 인건비를 의미하죠. 운영비와 사무실 공간을 지원받습니다. 그 외에 지원되는 모든 민간 보조 사업은 단체의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간 보조 사업은 단체 배불리기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자료를 좀 보려고 했던 거고요. 부풀리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서울시가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도 그냥 대학에 요즘은 산학협력단들이 각종 시와 중앙행정기관이 하고 있는 사업들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합니다. 실제로 다양한 사업들의 그 민간위탁 사업이나 보조 사업에 산학협력단의 이름으로 지원들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종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복지시설 또는 얼마 전에 기사에도 났었죠. 그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계사에서 스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종교단체들이 만든 하부기관들마저도 저희가 시민단체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분석을 해봤더니 실제로 너무 많이 부풀려지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자치단체로 내려가는 경상보조금을 물론 내려가면 자치단체가 시민단체로 다시 공모사업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역시 그것과 관련된 방식은 자치단체가 결정할 문제이지 서울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가더라 라고 하는 이유로 다 시민단체로 흘러간 돈으로 서울시는 당초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부풀려졌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또 뭐가 있죠? 제가 더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답변이 잘 됐죠. 예. 뭐 이렇게 해서 질의응답의 시간까지 좀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취재에 응해주신 각 언론사 그리고 특별히 라디오 금천 지금 마을미디어도 지원 예산금이 전액 삭감이 돼서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현장에 계신 분과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라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린다는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시민단체 1조 지원 정보 공개 청구 자료 분석 발표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고생하셨습니다.